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까지 배웠던 게 이제 로그의 연산에 대해서 배웠었죠. 그죠? 로그 연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이 로그 밑에 여기 밑이고 여기에 진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이 밑을 통일시켜야만 했었죠. 맞아요? 그래서 밑변환 공식을 사용을 해가지고 밑을 통일해가지고 문제를 풀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여기 밑에 어떤 특정 고정 숫자를 집어넣는 로그에 대해서 배우도록 할 거예요. 그 숫자는 바로 10입니다. 10. 그래서 제가 10을 밑으로 하는 로그를 상용 로그라고 한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은 이제 일단 첫 번째로 여러분들한테 내가 물을게요. 왜 2도 아니고 3도 아니고 5도 아니고 10이어야 될까요? 생각하니까 30분이나? 그 정도면 생각이 아니라 창조를 하겠는데? 왜 로그의 밑을 10으로 한 걸 특별하게 상용 로그라고 이름을 붙였을까요? 너 알아? 몰라? 왜 하필이면 10이라고 했을까? 처음으로 두 글자라서. 아, 처음으로 두 글자여서요. 자, 여러분들 이 로그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학문에서 많이 쓰인다고 했었죠? 천문학에서 많이 쓴다고 했었죠. 천문학에서 이제 엄청나게 큰 숫자들을 표현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은 그 물리학을 전공했지만 지금은 까먹어서 모르는 빛의 속도가 3 곱하기 10의 18승 맞나요? 미터 퍼 세크? 1초에 3 곱하기 10의 18승을 가져. 근데 이제 이런 것 같이 이제 커다란 뭐 엄청 무거운 물체, 엄청 큰 물체 아니면 엄청 멀리 있는 거리를 표현을 할 때 주로 사용하는 것이 10의 거듭 제곱이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학교에서 이제 빛의 속도나 아니면 지구의 무게, 태양의 무게 이런 것들을 배웠을 때 주로 사용하는 엄청나게 큰 숫자를 표현할 때 주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10의 거듭 제곱꼴이다 이거예요. 자, 10의 거듭 제곱꼴을 n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x는 로그 10의 n꼴로 바꿔 적을 수가 있겠죠. 이게 로그의 정의에 의하면. 맞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10이다 라고 하는 밑을 사용하는 게 일반화 되었어요. 그것을 우리가 상용 로그다 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러면은 그냥 단순히 큰 숫자를 천문학에서 많이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상용 로그다. 이것도 물론 맞는 표현이기는 하지만 상용 로그에 저 10이다 라고 하는 밑을 깔아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10이다 라고 하는 숫자가 유일하게 거듭 제곱을 거치면 뭐가 규칙적으로 변하냐면 자릿수가 규칙적으로 변해요. 맞나요? 2나 3 이런 숫자들은 거듭 제곱을 했을 때 걔가 자릿수가 바꾸려면은 어떤 불규칙적이게 바뀌지만 10이다 라고 하는 숫자만 거듭 제곱을 했을 때 자릿수가 규칙적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릿수와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자, 우리는 앞으로 밑이 10인 로그를 상용 로그라고 부를 것이며 그때 로그 10의 n을 하도 많이 쓰는 로그니까 숫자 10을 생략을 해서요 로그 n이라고 쓸 수 있게 됩니다. 자,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밑이 없는 로그를 만났을 때 아, 이거 상용 로그구나, 밑이 10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아시겠지? 네, 자, 넘어갑니다. 자, 상용 로그 표인데요, 이거 너네들이 중학교 3학년 때 뭘 배웠었냐면 제곱근표라고 하는 것을 배웠어요. 중3 때 배웠던 이 제곱근표를 찾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찾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중학교 3학년 때 예를 들어 루트 3.18이라고 했으면은 자, 여기 이 표만 보세요. 그러면 3.1에서 가고 8에서 가서 3.18을 찾았었잖아. 그치? 그러니까 요거랑 똑같은 방법으로 찾으시면 돼요. 이제 뭘 주는 거야? 로그 3.18. 알겠지? 근데 이 표가 뭐예요? 상용 로그 표입니다. 상용 로그에서만 작용하는 표예요. 상용 로그가 아닐 때에는 상용 로그로 바꿔줘야 됩니다. 뭐를 이용해서? 밑변환 공식을 이용해서요. 알겠죠? 그래서 로그 3.18 같은 경우에도 이것의 근사값이 0.5024다라고 이런 식으로 찾아줄 수 있는 것을 상용 로그 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중학교 3학년 때 제곱근표 배울 때 있잖아. 시험 문제에서 제곱근표 이 표 줬나요? 이거 안 줬죠? 맞아요? 뭐 줬어요? 루트 3.18은 뭐뭐뭐다. 그지? 해놓고 문제에서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이것처럼 똑같습니다. 상용 로그도 상용 로그 표를 너희들한테 주지 않아요. 알겠지? 대신에 로그 머시기는 뭐뭐뭐다 라고 줘놓고서는 좀 이상한 숫자를 가지고 문제 풀으라고 하겠지. 알겠지? 자, 지금과 같이 이제 상용 로그를 이용해서 문제를 낼 때에는 그래서 이런 근사값을 찾는 문제 하나, 그리고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죠? 10의 거듭 제곱이 규칙적으로 자릿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자릿수에 관련된 문제가 하나, 이 둘 중에 하나 문제 또는 두 개가 다 출제가 됩니다. 알겠죠?
많이 나오면 두 문제가 나온다는 거야. 자, 이 대표용 20번 문제 볼게. 상용 로그표를 이용해서 다음에 답하시오. 그래서 로그 7.23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상용 로그표 문제에서 안 줬어요. 안 줬죠?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맨 뒤에 보면은 교재 맨 뒤에 상용 로그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그냥 선생님 보고 쓸게요. 자, 7.23이다라고 얘기했으면 7.2에서 지금 321쪽이에요. 321쪽에 보면 7.2에서 가서 눈 아프지, 그치? 3까지 가야 돼요. 그럼 8591이네요. 8591. 그치? 그래서 로그 7.23은 0.8591이다라고 해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너네들 이제 2번 문제 풀 건데 자, 칠판 잠깐 봐봐요. 여러분들이 중학교 3학년 때 루트 7.23을 0.8591이다라고 줬다라고 예를 들어서 해보자. 그리고 나서 너네들이 실제로 문제에서는 어떤 문제를 봤냐면은 루트 72,300의 값을 구하시오. 이제 이런 문제를 중3 때 받았던 게 기억이 나요? 그랬을 때 너네들이 어떻게 줬냐면 여기 있는 거 10의 거듭제곱을 이용해가지고 7.23이라고 하는 숫자를 똑같이 만들어줬다고. 맞아요? 여기도 똑같아요. 이것도 똑같이. 우리가 지금 사실상 그 로그 7.23을 0.8591이다라고 받은 상태에서 로그 72300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 뒤에 있는 진수의 값을 72,300의 값을 7.23으로 바꿔주는 과정이 필요한 거야. 자, 근데 중학교 때 나왔던 제곱근 그 값을 이용해가지고 푸는 게 중학교 때 시험 문제였지만 선생님이 얘기하지만 이거는 고등학교 시험 문제는 아닙니다. 너무 쉬워요. 그냥 중학교 때 했던 풀이 그대로잖아요. 그지? 이거는 고등학교 때 너희들에게 이걸 시험 문제로 내지 않아요. 그럼 이걸 이제 왜 배우느냐? 이건 당연히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야. 이건 당연히 할 줄 알 때 이 이후의 거가 시험 문제 나와요. 알겠죠? 자, 그러면 72,300을 7.23으로 만들려면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겠다. 7.23 곱하기 만. 그쵸? 자, 이 부분이 다 진수예요. 근데 로그의 성질에 의하면 진수의 곱은 로그의 합이죠. 맞나요? 그래서 이 녀석이 로그 7.23 더하기 로그 만인데 만은 10의 4제곱입니다. 그치? 자, 그때 진수의 지수는 개수로 내려오죠. 그러면은 자, 로그 7.23 아까 0.8591이라고 찾았으니까 0.8591 더하기 4가 됩니다. 로그 10의 10은 1이니까. 됐나요? 그래서 4.8591이다 라고 찾아주는 과정. 자, 근데 이거는 진짜로 선생님이 얘기하지만 당연히 기본으로 할 수 있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알겠죠?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상용 로그의 활용인데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들 로그가 옛날에 문이과 있던 당시에 문과 애들이 탈탈 털리던 문제라고 했죠. 그죠? 그때 그 문과 애들이 제일 어려워했던 게 로그의 활용이에요. 근데 야, 이게 진짜 어려운 게 아닌 게 선생님이 이런 식의 문제 니네 1학년 때부터도 문제 풀 때 내가 계속 얘기했지만 어떤 미지수가 뭔지만 알면 대입하면 끝나. 알겠어? 그래서 니네 실제로 문제 풀 때요 선생님도 이렇게 풉니다. x는 광년이야. 이렇게 밑줄 그어주세요. 알겠지? x는 광년이야. 겉보기 등급은 스몰 m이네. 절대 등급은 라지 m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밑줄만 그어놓고 이 녀석을 그 다음에 받은 값들을 대입을 해주시면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은 자, 요 식이야. 이 식이 왜 나왔을까 고민하지 마세요. 알겠지? 이거를 고민하는 게 아니야. 너희들 보고 이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고. 지금 천문학 수업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치? 자, 그러면 그냥 문제 쭉 읽어보면은 자, 399광년이래요. 그러면 x가 399라는 거야. 그치? 왜냐면 광년은 x니까. 그치? 절대 등급이 마이너스 1에 그러면 라지 m이 마이너스 2라는 거야. 겉보기 등급을 구하시오. 그러면 스몰 m이 뭔지를 찾으라는 거지. 그죠? 그럼 위에다가 그냥 대입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스몰 m 마이너스 2는 5 로그 399 마이너스 5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됐지요? 네. 자, 여기 마이너스니까 뭐 플러스 되고 요거 이항 시켜주면은 스몰 m은 이렇게 되고요. 5 로그 그 다음에 로그 399를 받았는데요. 자, 로그 399는 우리가 문제에서 받은 게 3.99이기 때문에 3.99로 바꿔줘야 돼요.
그러면은 이 녀석이 로그 3.99 곱하기 100이다 라고 하면 또 진수의 곱은 로그의 합이 되니까 로그 3.99 더하기 로그 100인데 10의 제곱으로 바꿔줄 수 있죠. 그러면 3.99는 0.6 더하기 10의 제곱은 2입니다. 그래서 얘가 2.6이다가 돼요. 그죠? 그럼 이 녀석이 2.61을 여기다가 다시 넣어줄게요. 그러면은 5 곱하기 2.6 되고 그 다음에 뒤에 빼기 5 있고 요거 넘어오면 마이너스 2 됩니다. 요것만 계산해 주시면 돼. 안 어렵죠? 자, 다음 페이지. 자, 상용 로그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루트 제곱근 자꾸 중3거 가지고 오는데요. 그거랑 성질이 비슷해서 그래요. 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루트 5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루트 5가 이거 기억납니까? 루트 4보다 크고 루트 9보다 작아서 루트 5는 2보다 크고 3보다 작으니 루트 5는 약 2점 머시기에서 이 녀석의 정수 부분은 2고 소수 부분은 루트 5 마이너스 2다라고 했던 요 풀이. 네. 다 기억나요? 중3 때 다들 열심히 했으니까. 그지? 요 풀이 기억나죠? 똑같아요. 자, 근데 뭐가 똑같냐면 요 양쪽의 숫자가 규칙이 뭐였어요? 반드시 1 차이 났어야 됐어요. 제곱수를 갖다 놓긴 하는데 여기다가 이제 5보다 큰 제곱수라 가지고 16 이런 거 안 갖다 놓죠. 왜냐면은 이것들을 정수화 했을 때 1 차이 나는 두 정수 사이에 낀 게 있었어야 되니까. 그지? 자, 그래서 여기가 1 차이 나게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동일하고요. 알겠지? 문제 푸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임의의 함수의 n에 대해서 상용 로그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로그 n이 n 플러스 알파다 꼴로 표현이 가능하대요. 우리가 앞에서 계속 해왔던 게 이거잖아. 맞아요? 그래서 3점 머시기다 4점 머시기다라고 표현을 했었잖아요. 그지? 그랬을 때 그 n을 정수 부분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알파를 소수 부분이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앞에 페이지에서 예를 들면은 로그 3.99를 가지고 문제를 풀었을 때 로그 399 요거 볼게요. 로그 399. 자, 로그 399는 결과적으로 2.6이었잖아. 그치? 자, 이때 정수 부분은 2, 소수 부분은 6 이런 식으로 상용 로그는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알겠죠? 앞으로도 우린 근사값 가지고 계속 문제를 풀 거니까. 그래서 로그 n이 n 플러스 알파 꼴로 표현될 때 n을 정수 부분, 알파를 소수 부분인데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 학생들이 실수를 제일 많이 하는 거, 진짜 미친듯이 실수하는 거 뭐냐면 알파의 조건입니다. 자, 알파다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0보다 크고 1보다 작아야만 해요. 이거는 수학하는 사람들끼리 다 약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가 알파가 음수가 나왔을 수 있어요. 알파가 음수가 나왔을 때는 반드시 양수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 방법은 이제 뒷페이지에서 배워요. 오케이?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상용 로그의 값을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나눌 때 소수 부분은 반드시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 라고 하는 거 요거 모르면 감점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상용 로그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의 성질을 보도록 하시면 자, 양수 n에 대해서 로그 n이 n 플러스 알파 꼴로 표현이 될 때 다음이 성립한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n이 양수인 경우, 자, 만약에 여기 있는 요 정수 부분 n이 양수인 경우에는 그때 중요한 건 이겁니다. n이 양수인 경우 그때 진수에 있는 라지 n은 정수 부분이 n 플러스 1자리인 수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여러분들이 앞에서 봤던 거 한번 볼까요? 자, 로그 399 있잖아요. 로그 399의 정수 부분이 2였잖아. 그지? 그러면 진수는 반드시 세 자릿수다 이거야. 너네가 모르고 풀었지만 이런 규칙이 성립한다는 거야. 자, 정수 부분이 2면 진수는 반드시 세 자릿수다. 이게 왜 여기가 이제 10의 거듭제꼴로 표현을 했을 때 정수가 2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여러분들 밑에 잠깐 보시면 자, 로그 351 보세요. 로그 351. 자, 로그 351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는 3.51로 반드시 바꿔야 됩니다. 맞아요? 진수에는 10보다 작은 수로만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로그 351을 한번 바꿔보자 이거야. 그러면 로그 3.51 곱하기 100으로 로그 351을 바꿔줄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이 녀석이
진수의 곱이 로그의 합이 되니까 로그 3.51 더하기 로그 10의 제곱이다가 된다 이거지. 그지? 자, 그러면 로그 3.51은 0.5453이래요. 0.5453 해주고 더하기 2를 해주면 정수 부분이 2.5453, 정수 부분이 2가 나온다 이거예요. 세 자리수는 한 자리수로 바꾸는 과정에서 세 자리수를 한 자리수로 바꾸는 과정에서 반드시 10의 제곱이 생기니까 반드시 정수 부분이 2가 된다 이 얘기야. 두 자리수는 한 자리수로 바꾸는 과정에서 반드시 로그 10의 1제곱이 생겨요. 그래서 정수 부분은 1이 된다 이거야. 자, 이거를 공식화해서 우리가 암기하자는 거지. 이거를 공식화한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계속 해봐서 그게 되는 것을 깨달아라 라는 거야. 근데 이거를 계속 해봐서 그게 되는 걸 깨닫고 싶어요? 쿨하게 암기하자는 거죠.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자, 정수 부분에 나온 숫자, 얘가 양수일 경우에 정수 부분에 나온 숫자의 플러스 1자리수가 바로 진수에 있는 숫자라는 거야. 자, 여기까지 됐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얘가 음수인 경우도 있을 거 아니야. 정수 부분이 음수인 경우. 자, 예를 들면 어떤 거가 있냐면 로그 0.000315 이런 거. 야, 얘는 왜 정수 부분이 음수가 나오는지 볼까요? 진수가 1에서 10 사이 수여야 돼요. 맞나요? 그럼 얘 어떻게 고칠 수 있냐면 로그 3.15 곱하기 뭐냐 이거 만분의 1이네요. 그지? 그러면 얘는 진수의 곱이 로그의 합이 되니까 로그 3.15 더하기 로그 10의 마이너스 4제곱이야. 그때 이 마이너스 4제곱이 로그 3.15는 어떤 숫자예요? 어떤 숫자고 이 마이너스 4제곱이 마이너스 4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정수 부분이 음수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밑에 설명 보시면 로그 0.351 같은 경우에도 0.351도 한번 고쳐볼게요. 로그 3.51 곱하기 10분의 1이다라고 해줄 수 있어요. 맞나요? 그러면 얘는 로그 3.51 더하기 로그 10의 마이너스 1제곱이고 3.51이 5453이니까 0.5453 더하기 마이너스 1 해주면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1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1보다 작은 숫자 같은 경우는 1보다 작은 숫자는 반드시 정수 부분이 음수가 나오게 되는데 그때 그 규칙이 어떻게 되느냐. 자,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에서 0이 아닌 숫자가 나타날 때에는 여기에 마이너스 1이 생겨요.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에서 0이 아닌 숫자가 나타날 때에는 여기에 마이너스 2가 생깁니다. 소수점 아래, 그래서 이걸 공식화해서요. 소수점 아래 n번째 자리에서 0이 아닌 숫자가 나타날 때에는 그때 마이너스 n이다 이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음수가 나왔을 때에는 소수점 아래에 00000 가다가 마이너스 n번째 자리에서 0이 아닌 숫자가 최초로 나타나는 아주 작은 숫자가 진수에 있었다라고 생각하자 이거야. 요건 이제 공식화 해놓으면, 그러니까 선생님 저 공식화하기 싫어요. 그냥 드립다 암기하기 싫어요. 그러면 그냥 숫자 아무거나 하나 잡아서요. 여러분들이 숫자를 점점 키워가지고 넣어보시고 점점 줄여가지고 또 한번 넣어보세요. 그러면 그 정수 부분이 결정하는 것이 바로 자릿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용 로그다라고 하는 것은요. 밑을 10으로 잡은 결정적인 이유가 자릿수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아시겠지? 그게 10의 거듭제곱으로 요 녀석을 표현을 하기 위해서예요. 근데 그 10의 거듭제곱으로 표현했을 때 양수인 자연수가 생기는 거냐 뭐 음수인 음의정수가 생기는 거냐 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자릿수가 차이가 생긴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2번 별표 치세요. 야, 1번은 괄호 1번은 이건 당연히 암기하는 거야. 괄호 1번은 당연히 암기. 그 선생님이 등급별로 많이들 소개시켜 주잖아요. 자, 너네가 이제 시험 대비 기간에 들었으면은요, 괄호 1번은요,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못 외운 애가 없습니다. 다 외워요. 너네가 지금 이걸 공부한다고 해서 특별하게 니네가 다른 친구보다 앞서가는 게 아니야. 알겠어? 1등급 받은 새끼부터 9등급 받은 새끼까지 다 한다 이거야. 잠깐만. 괄호 1번의 정수 부분의 성질은요,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다 알아요. 너네가 이걸 공부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여기 2번의 소수 부분의 성질 있잖아요. 요거는 애들이 공부는 해.
공부는 하는데 완벽하게 자기 걸로 못 만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너네가 완벽하게 자기 걸로, 너희 걸로 만들게 되면 그러면 친구들보다 한 문제 더 맞을 수 있는 건덕지인 거야. 그 위에 있는 거는 당연히 할 줄 알아야 돼. 위에 있는 거는 당연히 맞는 문제 같은 거예요. 근데 이 소수 부분의 성질은요, 이거 가지고 문제를 어렵게 꼬아내기 시작하잖아? 그러면은 29, 30번 난이도까지 나와요. 알겠지? 위에 있는 거 가지고는 어렵게 꼬아내도 별로 어렵지도 않아. 근데 밑에 있는 건 어렵게 꼬기 시작하잖아? 그럼 난리가 난다. 알겠어? 그래서, 자, 소부분의 성질은 이거예요. 여기 칠판 보세요. 여러분들 밑에 있는 그 예로 나와 있는 걸 보면은요, 이게 괜히 이게 단순히 n만을 위해서 351이다라고 하는 숫자 조합을 똑같이 한 게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 진수의 숫자 배열이 351, 351, 351 반복되잖아. 그럼 여기에다가 10의 거듭제곱을 곱하거나 나누어서 만들어도 소수 부분은 반드시 5453이 나와요. 그죠?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되는 것은요, 숫자 배열이 같으면 진수에서 소수 위치만 다른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진수에 소수점의 위치만 다른 숫자 배열이 똑같은 소수 부분이 같다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자, 넘어갑니다. 22번. 자, 22번 정도 난이도는 시험 문제로는 안 나요. 요거는 너무 쉬워서요. 알겠죠? 자, 일단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 정도면 너무 쉬운 거야. 요거 배웠다고 해서 뿌듯해하지 마세요. 자, 로그 x가 3 플러스 알파래요. 근데 알파는 소수 부분이죠. 어떻게 알아요? 그리스어라서 알아요? 아니죠.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라고 얘기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알파가 소수 부분인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 로그 x다라고 하는 녀석은 약 3.뭐시기라는 거야. 그치? 그러면 로그 x는 자, 3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겠지. 정확히 3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아. 왜? 알파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맞아요? 자, 학교 선생님들이 되게 온화하신 분이거나 아무 신경 안 쓰면 똑같이 주겠지만요, 학교 선생님들이 조금 이제 좀 삐딱하신 분이면 여기 크거나 같다에 갖다 빼버립니다. 그러면 여기에 또 갖다가 빠져야 돼요. 근데 이건 살짝 꼬았을 때고요, 미친놈처럼 꼬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 갖다 붙여요. 여기다 갖다를 붙일 때에는 알파가 1보다 작을 때와 알파가 1일 때 경우를 나눠서 풀어야 돼요. 알파가 1이면 그 알파가 정수 부분에 더해지게 되니까. 그죠?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로그 x다라고 하는 것이 3보다 크거나 하고 4보다 작아요. 그죠? 그러면 이 x다라고 하는, 이게 다 상용로그를 3을 상용로그로 잡고 4를 상용로그로 잡아보면은요, 로그 10의 세제곱보다 크거나 같다, 로그 x가 로그 10의 4제곱보다 작다가 되지. 그러면 이제 진수의 크기를 비교해보면 x는 1000보다 크거나 같고 만보다 작다가 돼요. 그럼 이제 x의 개수를 자연수 x의 개수를 찾으려잖아. 여러분들 이거 알아요? 여기 책 밑에 보면 나와 있는데, x가 a보다 크고 b보다 작을 때 자연수 x의 개수는 b-a-1개. 알아요? x가 a보다 크거나 같고 b보다 작거나 x가 a보다 크고 b보다 작거나 같을 때 자연수 x의 개수는 b-a개. x가 a보다 크거나 같고 b보다 작거나 같을 때 자연수 x의 개수는 b-a 더하기 1개. 다 아나요? 중학교 때 배우죠? 모르면 밑에 표시해놓고, 여러분들 그 문제 밑에 나와 있어요. 리마크 부분에. 그거 적어 놓으시고, 그거, 암기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자연수 x의 개수를 구하시오. 한쪽에만 갖다가 있으니까, 만 빼기 1000 해주시면, 9000개.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거 보도록 할게요. 로그 y분의 1이 마이너스 3보다 마이너스 3 플러스 베타래. 베타는 소수 부분이죠. 뭘 보고? 얘를 보고. 알겠어? 자, 그러면은 로그 y분의 1이다라고 하는 녀석이, 자, 근데 여기서 진짜 주의할 점, 베타는 양수예요. 1보다 작은 양수입니다. 그러면 로그 y분의 1을 약 뭐라고 해야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2.뭐시기라고 해야 되는 거지. 됐어요? 자, 그러면 로그 y분의 1은 크거나 같다 작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자, 만약에 베타가 0이었으면 얘는 마3이 될 거고, 만약에 베타가 1이었으면 얘는 마2가 될 텐데 마이는 안 되는 상황이지. 그지?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3보단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2보단 작다라고 해서 y 값의 범위가 나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 역수꼴을 바꿔줄 때 지수에 음수가 생긴다라고 하는 거 배우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로그 y의 마이너스 1제곱 되고 마이너스 1제곱의 진수의 지수는 개수로 내려오게 되니까 마이너스 로그 y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겠네. 그지? 자,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싹 다 곱할게요. 그러면 얘가 플러스 2가 되고 로그 y 얘가 플러스 3이 되지. 자, 다 상용 로그 잡습니다. 그러면 로그 10의 제곱보다 크다. 로그 y가 로그 10의 세제곱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y라고 하는 녀석이 100보다 크고 1000보다 작거나 같다. 그지? 그럼 y의 개수는 1000에서 100을 뺀 900개가 y의 개수. 그럼 이제 x의 개수에서 y의 개수를 빼라. 그럼 9000에서 900을 빼는 거니까 8100개가 정답입니다. 오케이? 자, 뭐 요거 정도 너무 쉽고요. 자, 넘어갑니다. 자, 대표형 23번 정도 난이도가 되면, 자, 여러분들, 은우야, 여기 서 있어. 안 돼요. 응? 자. 나온 거예요, 눈 아파서. 아, 그래요? 네. 난 마음이 아파. 그래요? 너가 눈이 아파서 눈을 감으면 난 마음이 아파. 자, 여러분들 선생님, 학교 선생님을 자 떠올려 보세요. 우리 학교 선생님, 우리 학교 수학 선생님. 어떻게 인자하신 분이에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손가락도 내려줄 수 있는 분인가요? 아니에요? 그러면 이건 서술형으로 안 나요. 근데 근데 너네 학교 선생님이 인자하신 분이야. 니네들 막 너무 사랑하셔. 니네가 느끼기에 그 선생님의 사랑을 막 받고 있어. 내가 선생님의 사랑으로부터 큰다라고 하는 게 막 느껴져. 그러면 대표형 23번은 시험 문제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점수를 주는 문제라는 거예요. 시험 문제에 등장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출제율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보통은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맞출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출제 비율은 높지만 틀리면 안 되는 문제. 선생님들이 너네들을 좀 점수를 막 꽁으로 막 퍼주고 싶어. 한 문제에 점수 그냥 꽁으로 주고 싶어. 그러면 이제 내는 문제.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지? 내년에 틀릴 것 같은데. 아예 안 돼. 1번도 나올 것 같아요. 이게 1번으로는 나오진 않아요. 아, 그래요? 이게 그래도 1번 정도 급은 아니야. 그래요? 1번 정도 급은 아니니까 그 정도는 너무. 지수. 자, 지금 보면은요, 몇 자리 수냐라고 물어봤고요. 소수점 아래 몇 번째 자리에서 0이 아닌 숫자가 나타나는지를 물어봤어요. 자, 너네가, 얘들아, 시험 문제, 딱 문제를 만났을 때, 지금은 우리가 상용 로그를 배웠으니까 상용 로그지. 그지? 근데 니네가 이제 시험 대비 기간에 들어서가지고, 상용 로그만 집중적으로 배워요? 전체 범위를 다 배우고 있잖아요. 전체 범위를 다 배울 그 당시에 이 문제를 딱 만났을 때, 이거 상용 로그 문제구나라고 눈치채야 되는 멘트가, 내가 지금 밑줄 그은 것들이죠. 몇 자리수냐? 자릿수를 물어보고요. 소수점 아래 몇 번째 자리에서 0이 아닌 숫자가 나타나냐? 이거 자릿수죠. 그러니까 자릿수와 관련된 문제를 물어봤을 때에는 상용 로그 문제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거야. 니네 시험 문제에 문제 위에 타이틀로 상용 로그라고 써있지 않잖아요. 맞아요? 자, 그러면 몇 자리 정수? 상용 로그 문제구나. 자, 1번에 6의 50제곱이 몇 자리 수냐고 물어봤으니까 상용 로그 뒤에다가 6의 50제곱을 갖다 놓습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자, 우리가 이제 왜 앞에서 배웠던 거 다시 한번 여기다 써놓을게요. 로그 n이 n 플러스 알파라고 했을 때 n이 양수면 그러면 n은 n 플러스 1자리수 라고 하는 것을 배웠어요. 앞에서. 맞나요? n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라지 n은 n 플러스 1자리수다라고 하는 걸 배웠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정수 부분을 한번 찾아보자 이거야. 그러면 라지 n이 몇 자리수인지가 나오니까 지금 라지 n 자리에다 6의 50제곱 집어넣은 거잖아. 그럼 이 녀석이 진수의 지수는 개수로 내려오니까 50 로그 6이다가 되고 로그 6은 2 곱하기 3인데 진수의 곱은 로그의 합이죠. 50 곱하기 로그 2 더하기 로그 3입니다. 자, 로그 2는 0.3010, 로그 3은 0.4771이니까 여기다가 3010, 0.4771 대입해가지고 계산을 완료를 해주면 나는 이걸 필기시험으로 어딨어? 38.905가 나온대요. 자,
하지만 여러분들은 풀어야겠죠, 직접. 그죠? 네. 자, 38.905가 나온대요. 뭐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그 확통 들으면 알겠지만, 이 정도 소수 계산은 양반입니다. 네. 여러분들 막 소수 4자릿수 막 곱하고 그럴 거예요. 눈 동그래진 거 봐. 애기 때부터 싫어했던 게 학통이었어. 아기 때부터 싫어했어요? 지금은 어른이에요? 자, 그러면 얘가 정수 부분이, 자, 이거 한번 구분 지어보자. 정수 부분이 몇인 거야? 38. 소수 부분이 몇인 거야? 0.905. 그치? 자, 내가 이거를 왜 쪼개는지 조금 이따가 이제 이유를 얘기할 건데, 자, 정수 부분이 38이면 요 6의 50제곱은 몇 자릿수라고 할 수 있는 거야? 39. 그렇지. 39자릿수. n 플러스 1자릿수라니까. 그죠? 39자릿수다라고 해주면 되고요. 자, 2번. 자, 2번은 이제 아까 앞에서 배웠던 것 중에 이런 게 있어요. n이 0보다 작으면 n은 마이너스 n번째 자리에서 최초로 0이 아닌 숫자가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맞나요? 자, 그러면은 3의 40제곱도 마찬가지로 진수이치에다 갖다 놓을게요. 로그 3의 마이너스 40제곱. 그때 이 마이너스 40제곱을 앞으로 뺄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40 로그 3. 근데 로그 3이 0.4771이니까 여기다가 대입해주면, 자, 마이너스 40 곱하기 0.4771을 해야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19.084가 나온대요. 자, 정수 부분을 마이너스 19라고 하면 소수 부분이 마이너스 0.084 틀렸다는 걸 알아야 돼요. 반드시. 이거 실수하면 한 문제 나가는 거야. 선생님 아까 뭐하라 그랬어? 소수 부분의 조건이 졸라 중요하다 그랬지? 소수 부분의 조건은 반드시 양수여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 녀석을요, 소수 부분이 양수가 되게 만들어줘야 돼. 수 자체가 음수일 경우에. 자, 얘가 마이너스 19 더하기 마이너스 0.084잖아. 그지? 여기에 더하기 1 빼기 1 해주세요. 그리고 빼기 1은 얘랑 더하기 1은 얘랑 계산해 주셔야 마이너스 20 더하기 0.916인가?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에서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20, 소수 부분이 0.916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 알겠지? 자, 니네 이거 실수하면 좆된다잉. 뭐가 달라지니까? 정수 부분이 달라지니까. 알겠어? 자, 그럼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20일 때 요 녀석은 소수점 아래 20번째 자리에서 최초로 0이 아닌 숫자가 나타난다. 아시겠어요? 자, 넘어갑니다. 24번. 자, 24번 별표. 자, 선생님이 보기엔 너네 학교 선생님들이 출제를 가장 눈여겨보고 있는 문제가 아닐까 라고 생각이 됩니다. 난이도가 꽤 높은 문제고요. 여기 상용로그에서 낼 수 있는 문제 중에는 거의 최고 난이도 문제급이에요. 물론 이제 알파가 똑같은 상황, 소수 부분이 똑같은 상황에서 방정식을 활용한 문제가 더 어렵기는 하지만 거기까지 가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게 이제 많이 어려운 문제에 속하고요. 서술형으로도 낼 수 있겠지. 얼마나 좋겠냐? 서술형으로 냈을 때 선생님들이 채점할 때 답이 간단할 거 아니야. 최고자리 숫자를 구하시오. 예를 들어서 37,592면 3을 쓰세요라는 거 문제자는 것. 그지?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채점하기도 좋고 너네들이 푸는 것도 이제 눈여겨보기도 좋은, 풀이를 보기도 쉬운 부분의 문제가 되는 거고요. 자, 이 녀석을 이제 풀 때 선생님이 아까 제곱근 문제에서요, 루트 a가 뭐보다 크고 뭐보다 작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 녀석과 이 녀석은 반드시 1 차이 난다라고 했던 거 기억합니까? 네, 자, 이 성질을 이용해야 돼요. 이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여기랑 여기랑 1 차이 나게 놓는 게 가장 중요한 스킬인데 이게 제곱근 가지고 할 때랑은 차원이 달라. 알겠지? 요거 좀 주의 깊게 보도록 해보자. 자, 일단은 요 녀석의 최고 자리의 숫자를 구하시오. 자, 최고 자리 숫자 문제는 딱 그 풀이에 대한 그 풀이 법이 딱 정해져 있어요. 아시겠죠? 최고 자리 숫자도 상용로그 문제다라고 알아두시면 돼. 최고 자리 숫자는 상용로그 문제다. 그래서 여기는 이 녀석을 상용로그에다가 진수위치에다 갖다 놓습니다. 로그 2의 40제곱 곱하기 3의 20제곱을 이렇게 갖다 놓으세요. 그리고 이 녀석의 근사값을 찾을 거예요. 지금부터. 알겠죠? 자, 그러면 얘는 로그의 정의에 의하면 진수의 곱이 로그의 합이 되니까 로그 2의 20제곱 더하기 로그 3의 20제곱이 되고, 언제부터 얘가 20제곱이야? 40제곱.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진수의 지수 앞으로 내려오니까 40 로그 2 더하기 20 로그 3. 그죠? 자, 로그 2랑 로그 3의 근사값을 받았으니까 여기에다가 0.3010, 여기에다가 0.4771 넣어서 계산을 완료하면 계산을 완료하면 21.582. 21.582. 오케이? 자,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잘 봐. 이 녀석이 얘가 22자리수라는 것을 얘로부터 알 수 있지. 네. 근데 선생님이 아까 뭐라 그랬냐면 소수 부분이 결정하는 게 진수의 숫자 배열이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22자리수는 문제도 물은 것도 아니고 지금 이 문제 풀 때 필요가 없는겨. 쓰레기 같은 정보라고. 알겠어요? 뭔 말이야? 이게 쓰레기 같은 거라고. 21이라는 숫자가. 그럼 뭐가 중요한겨? 582. 582에 의해서 뭐가 결정된다? 이 녀석의 숫자 배열이 결정된다 이거야. 자, 그러면 0.582만 가지고 숫자 배열을 지금부터 찾을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근데 0.582를 우리가 앞에서 그 제곱근 가지고 풀 때요, 로그 27 있으면 이 녀석이 루트 25, 루트 36 사이에 들어갔다는 거 찾았어야 되잖아요. 25랑 36은 제곱수라고 해서 어떤 특별한 숫자였죠. 맞아요? 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야. 저 특별한 숫자를 뿅 하고 찾는 수준이 니네가 만들어져야 돼요. 저 특별한 숫자를 뿅 하고 찾아야 돼요. 0.582를 로그 뒤에 어떤 숫자를 갖다 놔서 그것의 근사값으로 찾는 버릇을 들여야 돼요. 이게 어려운 거야. 딱 이 부분이. 알겠어요? 자, 그럼 우리가 받은 힌트가 선생님 로그 2가 0.3010이고 로그 3이 0.4771이라는 건 받았어요. 근데 0.582를 어떻게 만들어요? 확실한 건 얘가 로그 3보다 크다는 건 알겠네요. 근데 얘가 로그 4보다 작은지 5보다 작은지 6보다 작은지는 어떻게 알아요? 그죠? 그리고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 여기 있는 숫자랑 여기 있는 숫자 반드시 1 차이 나야 된다 그랬는데, 만약에 여기에 3이 들어가면 여긴 반드시 4가 들어가야 되잖아, 이렇게. 근데 얘가 로그 3보다 크고 로그 4보다 작은지 어떻게 알아요? 를 묻는 게 당연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녀석을 가지고 지금부터 4771과 3010을 가지고 582랑 가장 비슷한 숫자를 만드는 작업을 할 거예요. 뭐야. 왜 이래? 아시겠어요? 왜 그래? 아니에요, 저 안 그랬어요. 트롤이네? 자, 그러면 여기 양배에다가 2 곱해볼게요. 2. 자, 지금 요 과정이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과정이에요. 자, 여기 로그 2의 양배에다가 2 곱할게요. 그러면 2 로그 2는 0.6010이에요. 근데 얘는 로그 2의 제곱으로 올라가니까 로그 4가 우리 안 받았지만 로그 4를 만들 수 있는 거야. 그러면 같은 원리라면 로그 몇도 만들 수 있는 거야? 8도 만들 수 있는 거야. 2의 세제곱. 로그 16도 만들 수 있는 거야. 2의 4제곱. 자, 니네가 이 문제 풀 때 그냥 좁은 시야로 로그 2랑 3만 받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2의 거듭제곱과 3의 거듭제곱 그리고 2의 거듭제곱 곱하기 3의 거듭제곱 등등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너네가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내가 이렇게 적어볼게요. 여기에 로그 3 적을게. 왜냐면 로그 3은 4771이니까. 여기다가 로그 4 적을게. 왜냐면 로그 4는 6010이니까 582보단 커. 자, 지금 보시면 숫자가 1 차이 나게 완성됐지. 이 작업을 해줘야 된다 이거야. 이 작업을.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이제 필요 없는 쓰레기라고는 했지만 여기 앞에 21이라는 숫자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21을 다 더합니다. 여기에다가 그러면은 자, 로그 3 더하기 21 크다. 21.582 크다. 로그 4 더하기 21. 자, 근데 21은요. 로그 10의 21제곱이에요. 이게 21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로그 10의 21제곱을 대신 적어주면 자, 로그 진수의 곱하기가 됩니다. 3 곱하기 10의 21제곱 크다. 그리고 여기는 4 곱하기 10의 21제곱이 이렇게 되고요. 21.582는 얘를 바꾼 거기 때문에 로그 2의 40제곱 곱하기 3의 20제곱으로 바꿔주면 자, 이런 관계가 성립하죠. 2의 40제곱 곱하기 3의 20제곱은 4 곱하기 10의 21제곱보단 작고 3 곱하기 10의 21제곱보단 크다가 돼요. 자, 그러면은 맨 처음이 3으로 시작하고 그 뒤에 0이 21개 있는 것보단 크고 맨 처음에 4로 시작하고 그 뒤에 0이 21개 있는 것보단 작다는 거니까 이 녀석의 맨 처음 숫자는 반드시 3이어야 된다는 거지. 어렵죠? 조금 어려워요. 이게 어렵게 내기 시작하면 끝도 없어요. 자, 두 번째 문제 볼게요. 자, 이 녀석의 최고자리 숫자를 구하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최고자리 숫자는 상용 로그 문제고요. 저 녀석을 상용 로그화 해야 됩니다. 자, 로그 4분의 5의 30제곱. 그거 자꾸 이렇게 넘겨본다고 해야 될 게 줄지 않아요. 항상 하는 말이야. 그치, 형준아? 네. 우리 저기 넘겨보기 그 초고수 있어요. 틈만 나면 넘겨봐.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진수의 지수는 앞으로 내려가죠. 30제곱이. 그럼 이 녀석이 30 로그 4분의 5. 근데 로그의 진수의 나누기는 로그의 차로 바뀌죠. 그럼 이 녀석이 30 로그 5 빼기 로그 4. 자, 근데 문제에서 받은 게 로그 3과 로그 2야. 근데 우리가 만들어낸 게 로그 5와 로그 4야. 자, 로그 2로 바꿔줘야고 로그 3으로 바꿔줘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자, 근데 이 로그 4야 뭐 쉽게 바꿔요. 이거는 뭐 수업 똑바로 들었으면 당연히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지. 2의 제곱이니까 앞으로 내려보내면 로그 2가 되니까. 그지? 요건 쉽게 바꿔요. 근데 이 5가 골 때리죠? 내가 이거 이렇게 하면 죽여버린다 그랬다. 5는 2 더하기 3이라고 해서 풀어버리면 죽여버릴 거예요. 어쨌든 간에 2랑 3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해가지고 2 더하기 3으로 풀면 그건 진짜 손목 내놓고 가야 돼. 알겠어? 2 더하기 3이 아니라 학생들이 제일 많이 깜빡하는 게 뭐 활용하는 거라 그랬었냐면 밑을 활용하는 거라 그랬어요. 아, 네. 기억나요? 네. 밑은 깍두기 같은 거야. 언제든지 쓸 수 있는 거라고. 지금 이 로그가 상용 로그이기 때문에 밑이 10이잖아요. 그지? 그래서 5를 2분의 10으로 바꿔주는겨. 그러면 자, 식을 좀 정리해보자. 30에 로그 10 빼기 로그 2 빼기 2 로그 2가 돼요. 그리고 로그 10은 1이고 로그 2는 3010. 여기도 2 곱하기 0.3010이죠. 자, 이렇게 해주면은 다 바꿀 수가 있다고. 알겠니? 밑이 10으로 있을 때는 10을 사용하시고 밑이 6으로 있을 때는 6을 사용할 줄 아는 스킬이 깍두기 사용하는 스킬이라고요. 알겠어요? 밑은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어요. 알겠니? 진수를 우리가 아는 숫자로 바꾸기 위해서 밑은 언제든지 10이라는 숫자는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얘도 이제 계산을 해보면은요, 얘가 2.91이 나온대요. 2.91? 선생님 군대 있을 때 궤도반장 이름이 291이었는데. 선생님 더러운 새끼야. 그래서 진짜 얼굴도 기억나 진짜. 자, 2.91이에요. 맞아요? 자, 그랬을 때 최고자리의 숫자를 구하시오 라고 얘기했는데
자리수는 뭐가 중요한 거다? 소수가 중요한 거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아까 풀이랑 똑같이 갑니다. 0.91 해놓고 여기에다가 로그 머시기 갖다 놓을 거고 여기에다가도 로그 머시기 갖다 놓을 건데 중요한 건 이 머시기와 머시기가 1 차이 나야 된다는 거 정도겠지. 자, 그러면 이 위에 있는 힌트로부터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거지. 선생님이 얘기했죠? 우리가 받은 힌트가 로그 2랑 로그 3이어도 사실은 2의 거듭제곱이나 3의 거듭제곱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그치? 자, 선생님이 이 로그 2부터 시작할게요. 로그 2에 양변에 2 곱한 거 아까 구해놨지만 다시 한번 구해봅시다. 로그 2의 2는 0.6020 그러면 사실 우리는 문제에서 안 받았지만 로그 4도 받은 거라고. 알겠어? 로그 4가 0.6020이라고. 알겠니? 자, 여기 양변에다가 이번에 3 곱해볼게요. 그러면 3 로그 2는 0.9030. 그럼 여기 이 3이 이렇게 올라가면 2의 세제곱이니까 로그 8이 0.9030. 야, 문제에서 로그 2를 줬지만 우리가 로그 4나 로그 8을 뚝딱뚝딱 만들어내야 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여기 요 3도 봐봐요. 선생님 양변에다가 2 곱해볼게요. 그러면 2 로그 3은 너무 어려워. 9542 0.9542 그러면 여기 요 2가 개수가 진수의 지수로 올라가니까 로그 9는 0.9542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받은 이 조합들을 가지고 이 숫자가 1 차이 나게 0.91을 가둬야 되는데 여기다가 8이 들어가고 여기다가 9가 들어가면 그러면 9030보다는 크고 9542보다는 작다 1 차이 나게 가뒀네요. 그죠? 네. 자, 이게 어려운 거야, 얘들아. 알겠지? 최고 자리 숫자를 구하는 문제에서 준 힌트의 거듭 제곱들도 받은 힌트다라는 걸 명심하세요. 거듭 제곱들도 힌트로 있는 겁니다. 좁은 눈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자, 근데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게 2.91 다 더하기 2를 할게요. 그러면 자, 로그 8 더하기 2는 로그 10과 같으니까 10의 제곱과 같으니까 로그 100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는 2.91 들어가고 로그 9 더하기 로그 100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죠? 그럼 좌변이 로그 800 되고요. 2.91이 로그 4분의 3의 30제곱이고 여기는 로그 900 원래 녀석으로 돌려놓은 거예요. 2.91을. 자, 그럼 이제 진수로 비교하면 800보다 크고 4분의 3의 30제곱이 900보다 작다가 되니까 최고 자리의 숫자는 8이다라고 찾아줄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됐나요? 네, 그래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로그가 마무리가